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해요. 피에르 바야르는 누구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뿐더러 나아가 그런 문화가 바람직하고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책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독서와는 다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비독서는 결코 무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준의 서재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집사 현상필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프랑스의 피에르 바야르가 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이 책인데요.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아마 서평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은 지난 2008년에 출간됐으니 국내에 소개된 지는 이미 10년도 더 넘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전자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북튜버 분들의 영상을 본다거나 책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독서 모임이나 팀별 과제나 발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혹은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면접이나 소개팅 자리에서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지인들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상이나 독서평은 고사하고 그런 책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피에르 바야르는 누구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뿐더러 나아가 그런 문화가 바람직하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바야르는 우리가 책을 읽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책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비독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독서를 통해 얻는 책의 정보가 우리가 직접 책을 읽은 건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독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전혀 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한 소설에 나오는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비슷하게는 책방의 주인이나 서점 직원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책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독서와는 다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잘 안다는 건 특정 책에 대한 깊이보다는 다양한 책들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책을 정독하는 것은 특정 노선의 지하철을 오래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들의 관계를 잘 안다는 것은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지하철 노선도까지 폭넓게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 작품을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가 쓴 다른 작품인 부활이나 안나 가레리나 혹은 도스토옙스키나 니콜라이 고골 같은 거장들이 쓴 다른 작품과의 관계 혹은 비교를 통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개 일상에서 책과 관련한 대화가 그 책에 대한 깊이보다는 넓이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작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상보다는 동시대 다른 작가와의 관계나 계보 혹은 비슷한 장르의 어떤 작품들과 연결점을 통해서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도서관이나 서점 혹은 여러분 친구 중에서 책을 잘 고르거나
타인에게 잘 골라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모든 책들을 다 읽었다기보다는 다름 아닌 책들의 앙상블, 즉 책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책들을 전혀 한 글자도 읽지 않았느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장르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독서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의 제목이나 목차 정도는 들춰봤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문을 읽어보는 식으로 이 책이 가진 위치를 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유형은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읽는 건 곧 정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띄엄띄엄 산책같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독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에르 바야르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쓴 것을 읽거나 그 책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서평을 다루는 글이나 책을 읽는 방법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책을 접했다고 해서 그 책을 안 읽었으니 그 책에 대해 말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책을 한 권 읽은 경험뿐 아니라 그 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독서의 유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 이야기를 비동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앞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저도 항상 겪는 일인데요.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책에 대한 기억을 상당 부분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어서 소개할 네 번째 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읽은 책을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책에 대해 하는 말이나 글을 접하는 건 그 사람의 기억을 접하는 것이고요. 단편적이긴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우리의 기회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책의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책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책을 안 읽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책을 안 읽었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책을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최초의 기억, 즉 우리가 쓴 메모나 독서 일기를 들춰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쓴 메모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쓴 메모가 맞을까? 하는 것들이죠. 이런 상황은 처음 독서할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피에르 바야르는 우리가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기억들 조각조각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독서가 시작되는 동시에 우리의 망각도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비독서의 네 가지 유형을 보았을 때 비독서는 결코 무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독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비독서가 상당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에르 바야르는 책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화의 주제가 된 어떤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책 정말 읽은 거 맞아? 이렇게 진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시 사실은 그 책을 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 정독 유무를 밝혀야 하는 자리라면 10중 8구 그 대화는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구분은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구분으로 나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독서의 4가지 유형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책을 읽었다고 하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읽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살짝 훑어본 사람보다도 더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에르 바야르는 독서를 안 해도 괜찮다, 정독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안에서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독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평가의 글을 읽거나 북튜버의 영상을 보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